안녕하세요. 저는 마음의 AI 유태준 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아까 그 박준희 박사님이 말씀하셨던 그 4분면 중에서 제조 현장에는 좀 퍼포먼스 중심으로 이렇게 룰 중심으로 이렇게 되는 반면에 그 서비스 영역에서는 제너럴라이제이션이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그 장표에서 약간 박준희 박사님이 앞에 그 제조 현장의 퍼포먼스 중심이라고 한다면은 저는 이제 서비스 모빌리티 그런 환경에서의 제너럴라이제이션 여기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AI가 지금 현재 어떻게 글로벌하게 트렌드를 이루고 있고 그것이 로봇 산업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그런 내용으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 이제 AGI라고 하는 부분하고 그 파운데이션 모델을 중심으로 일단 얘기를 풀어나가려고 합니다. 인공지능은 이제 완전히 새로운 그런 시대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ANI에서 이제 AGI로 갔는데요. 그래서 챗GPT가 출시된 다음에 소위 이제 파운데이션 모델이라는 게 나오면서 이제 AGI 시대를 이제 끌고 나가고 있고, 그래서 또 최근에 뭐 여러 그 소라 같은 멀티모달 파운데이션 모델들이 성능이 이제 급격히 향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AGI는 그 범용 인공지능,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를 뜻하는 거고, 이제 반대말은 Artificial Narrow Intelligence입니다. 불과 2, 3년 전만 해도 아마 이렇게 여러분들 들으시기에 우리 회사는 파이어 디텍션 산불 감지를 잘하는 회사예요. 우리는 뭐 건설 현장에서 헬멧을 썼는지 안 썼는지 우리 감지를 정말 잘하고, 우리는 요양병원에서 펄다운이라든지 아니면 뭐 배회, 치매 환자들의 배회 이런 걸 우리는 잘 감지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각 타스크별로 여러 그 회사들이 생겼고, 그 회사들이 각각의 내로한 자기 어떤 타스크들에 대해서 전문성을 강조하는 그런 것들이 일반적이었습니다. 불과 2, 3년 전까지만 해도. 근데 요즘은 근데 그게 아니고 제너럴한 그 모델이 각각의 그런 내로한 타스크들의 성능을 모두 앞서는 그런 일이 벌어지면서 이제 AGI 시대가 된 거고, 하나의 모델이 마치 사람처럼 다양한 업무를 수행해내는 그런 인공지능을 뜻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AGI를 그 견인하는 것이 이제 파운데이션 모델, 그 대규모 데이터셋으로 다양한 타스크가 다 들어가 있는 대규모 데이터셋으로 학습을 해서 다양한 타스크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파운데이션 모델이라고 부릅니다. 저희 업계에서도 그렇고 아마 학계에서도 이렇게 통용을 하고 있는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얘가 이제 어떤 일이 이제 벌어졌나 이제 보면 그 최근에 이제 그 오픈 AI가 생성형 그 영상 서비스 TTV죠, 그 텍스트 투 비디오 소라를 공개했는데 그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좀 놀랬죠. 그리고 감동을 받았고, 그런데 저희 같이 이제 그런 이제 글로벌한 빅테크 AI 회사들의 동향을 보면서 열심히 또 저희도 AI 연구와 제품 개발하고 있는 저희 같은 회사들 입장에서는 좀 놀란 측면이 하나 있었습니다. 챗봇 중심, 그러니까 라지 랭귀지 모델하고 챗봇을 중심으로 하던 오픈 AI가 어떻게 저렇게 갑자기 텍스트 비디오를 잘할 수 있었을까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저희 연구원들 사이에서도 이제 경론이 벌어지면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픈 AI가 전혀 다른 영역으로 보이는 영상 생성 분야에 뛰어들고, 심지어는 기존 업체들보다 훨씬 더 잘하는 그런 높은 그 퍼포먼스를 보여가지고 충격을 준 거죠. 또 하나 이제 비슷한 또 얘기 중에 하나가, 왼쪽이 왜 사라졌지? 비슷한 것 중에 하나가 그 원래 테슬라가 전기 자동차를 공급하고 거기에 자율주행을 넣어서 자율주행 중심으로 이제 개발했었는데, 갑자기 이제 옵티머스를 제작을 해가지고 관심을 보였는데 2021년도에 저희가 버전 1을 공개했을 때는 제대로 진입도 못했었죠. 처음에 그 옵티머스 공개한다고 그래가지고 저도 굉장히 관심 갖고 봤는데, 원래 처음엔 그랬지 않습니까? 인간이 이렇게 로봇 탈을 쓰고 나와가지고 막 춤췄죠, 그죠? 일단 두 번째 나왔을 때는 뒤뚱뒤뚱거리면서 얘가 잘 걷지도 못했고, 그런데 1년여 만에 다시 얘가 나타나더니 이렇게 계란을 짚는 섬세한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게 어떻게 해서 이게 가능했을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이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글로벌 AI 트렌드 및 이게 로봇에 대한 어댑티빌리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이 부분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냐면 오픈 AI나 테슬라가 언어를 잘 이해하는 파운데이션 모델을 만들고 고도화시켰기 때문으로 저희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라지 랭귀지 모델 기반에다 얘를 확장해 나갔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그러니까 오픈 AI는 라지 랭귀지 모델을 온 세계에서 세상에 제일 잘하는 회사인데 거기다가 요 멀티모달 리티를 더 확장시킨 쓸 때 매우 빠르게 확장시킬 수 있었고 테슬라도 마찬가지로 랭귀지 그런 파운데이션 모델 위에다가 로보틱스 부분을 적용을 했다. 그래서 언어 모델 기반으로 해서 사용자의 명령을 이해하고 시각 정보를 바탕으로 주변 환경을 분석해 가지고 디바이스를 제어하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이제 저희가 Embodied AI, Embedded AI가 아니라 Embodied AI, 그러니까 AI에다가 바디를 입히는 이렇게 이제 좀 부르기 시작했고 저희 회사는 이제 공식적으로 Embodied AI라고 부르고 있고 지금 글로벌하게도 이 용어가 지금 신조어가 됐는데 통용이 되고 있는 걸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I에다가 몸을 입히는 그렇게 이제 됐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에서 보면 AGI가 ANI보다 더 잘하는 그 예를 하나 좀 든 건데요. 그 왼쪽이 그러니까 저희 그 협력사이자 파트너사가 주로 하는데 로드 해저드 시스템을 만드는 AI 회사입니다. 그래서 주로 로드킬이라든지 아니면 그 하팟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도로가 파인 것들을 이렇게 분석하는 그랬는데 옛날에는 이렇게 해가지고 그 아주 드론의 종류라든지 비행 높이, 카메라의 기종, 그다음에 어떤 나라에서 이걸 할지 이런 다양한 조건을 맞춰가지고 뭐 낮인지 밤인지 어떤 계절인지 이런 모든 상황에 따라서 드론을 날려가지고 수십만 장의 데이터셋을 모읍니다. 수십만 장의 데이터를 모아가지고 그걸로 이제 학습시켜서 이런 로드 해저드 시스템에 대한 AI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게 이제 과거의 방식이죠. 소위 ANI죠. 이제 그렇게 했는데 굉장히 많은 한계가 실제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용화를 하고 나서 결과를 보면은 수십만 장의 그 사진의 이미지에 없는 어떤 그런 상황이 발생되거나 그러면 얘가 대응을 못합니다. 그러면은 AGI는 또 어떤 식으로 이제 하냐면 근데 인간은 그렇잖아요. 인간이 길거리에 저도 이제 그 북미 대륙을 이렇게 차로 횡단을 한 2번 정도 했었는데 차로 쭉 가다 보면 진짜 아침에 로드킬 된 동물 사체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온갖 사체들이 이렇게 있는데 근데 인간은 딱 보면 알잖아요. 내가 수십만 장의 사진을 굳이 봐야 저게 로드킬인지 아닌지 알지는 않거든요. 우리 인간은 이제 어떻게 우리는 이걸 알게 되냐면은 파운데이션 모델의 접근법이기도 하고 우리 인간이 세상을 배우는 방식이기도 한데 동물에 대한 학습을 한 게 있고요. 저희가 도로에 대한 의미 학습을 하고 한편으로는 뭐 드론 촬영 영상 구도에 대한 학습도 합니다. 얘가 이제 뭐 버드뷰인지 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이제 종합할 수 있는 지능을 우린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ANI가 갖고 안 됐던 게 이렇게 가드레일이 부서진 거를 얘가 몰라요. 가드레일이 부서진 거를 얘가 잘 감지를 못하고 그것도 그러면 또 가드레일 부서진 거를 알게 하려면은 가드레일 부서진 사진만 또 수십만 장 모아서 학습시켜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 인간은 브로큰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 거죠. 부서진이라는 개념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가드레일에 대한 그런 개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두 개를 합쳐서 우리는 종합해가지고 얘가 브로큰 가드레일이라는 거를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게 랭귀지 모델이 강력한 거고 라지 랭귀지 모델을 기반으로 해서 학습을 시켰더니 그러니까 이런 수십만 장씩 이미지를 모아가지고 학습시키는 이런 짓을 안 해도 되더라가 최근에 저희 그러니까 인공지능 상용화를 해나가는 저희 같은 회사들이 이제 실제로 겪고 있는 일입니다. 또 심지어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ANI보다도 AGI가 정말 더 잘한다는 걸 보여주는 걸로 저희가 가끔 말씀드리는 건데 원래 이제
통번역은 정말 구글 트랜슬레이션이 세계 짱이었잖아요. 저도 굉장히 오래전부터 저희가 아까 이제 박준희 박사님, 저희 애뜨리가 저희 회사에 투자한 애뜨리 연구소 기업으로 저희가 시작했었기 때문에 아주 옛날, 그러니까 뭐 형태소 분석하고 하는 그런 자연어 처리 단계에서부터 저희가 쭉 히스토리를 갖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제 IBM이 트랜슬레이션을 하려고 뭐 25년간 노력했었는데 그 성능을 잘 못 냈고, 근데 그걸 이제 구글이 나타나서 구글이 딥러닝을 가지고 이제 순식간에 IBM의 성능을 앞서는 그런 일이 있었죠. 이제 거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구글 트랜슬레이션이 세계에서 가장 통번역을 제일 잘하는 그런 것까지 알고 있는 건데, 근데 최근에 보면은 이게 그 챗GPT가 훨씬 더 잘해요. 네. 이 케이스가 뭐냐면요, 구글 트랜슬레이션에다 이제 I am game이라고 이렇게 넣었을 때 한국어를 어떻게 번역을 하나 봤더니 나는 게임이다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실제로는 그 의미적으로는 걔가 I am game이 나는 준비가 됐다라고 하는 거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게 그냥 그 문자 그대로 트랜슬레이션 했을 때는 나는 게임이다라고 트랜슬레이션 하는 거고, 근데 이게 어떤 전후좌우의 맥락이라든지 그런 문화적인 맥락을 봤을 때 I'm game은 나는 I'm ready랑 비슷한 의미인데 챗GPT는 그렇게 번역을 하고 구글은 못하는. 근데 보면 이런 그 LLM은 뭐 통번역뿐만 아니라 요약, 뭐 분류, 저희 같은 경우 지금 뭐 인텐트 클래시파이에도 잘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코딩하는 거 온갖 거에다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온갖 타스크를 잘하는데 심지어는 개별 타스크보다 더 잘하더라가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현상인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적극적으로 우리가 활용을 하고 얘를 확장시켜 나가는 그런 전략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이제 범용적인 AI가 스페셜리스트 AI, 네로 AI를 능가하는 일이 실제로 벌어지고 이제는 그것이 공고화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럼 자율주행으로 넘어가 보면은 자율주행도 사실 비슷한 일이 이제 벌어졌습니다. 그 자율주행 같은 경우에는 크게 그 퍼셉션하고 플래닝 앤 디시전 메이킹 그리고 컨트롤 이렇게 세 단계로 이루어져 있는데, 사실 그 테슬라의 그 FSD 버전 11까지는 퍼셉션만 AI가 하고 있고, 주로 저희가 알기는 CNN 클래시파이어를 써가지고 여러 앞에 있는 오브젝트가 뭔지를 분간해내고 이게 트래픽 시그널인지 아니면 뭐 사람인지 아니면 뭐 이게 차선인지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플래닝 앤 디시전 메이킹서부터 해서 컨트롤까지는 전부 다 제가 알기로는 30만 줄 C 코드로 다 짜 있는, 그래서 전부 룰 베이스로 이제 코드가 되어 있는 게 버전 11까지였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단히 많은 문제가 생겼고, 이제 작년서부터 올해 뭐 초반까지 자율주행 회사들의 큰 어려움이 이제 발생했던 거죠. 그 GM이 투자했던 이제 크루즈사가 샌프란시스코에서 자율주행 택시 면허를 갖고 운행을 하다가 이제 사람을 치고 6.5m인가를 이렇게 끌고 갔는데, 이때 발생한 상황이 제가 알기로는 이 크루즈 택시가 사람을 친 게 아니고 옆에서 인간이 몰던 차가 사람을 쳐서 이거 날라왔어요. 사람이 날라와서 바닥에 누워 있었던 거고, 이걸 얘는 그 30만 줄 그 코드에 안 들어있던 거죠. 이런 상황은. 그래가지고 이제 6.5m를 밀고 나갔고, 그래서 택시 면허를 박탈된 걸로 저는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지금 현재 그런 ANI를 가지고 이렇게 룰 베이스로 AI를 만들었을 때, 자율주행을 만들었을 때 한계고, 그래서 FSD 12 버전부터는 얘가 이제 엔드 투 엔드로, 그래서 퍼셉션하고 플래닝, 디시전 메이킹, 컨트롤까지는 하나의 뉴럴 네트워크. 아까 그 박준희 박사님 말씀하셨던 VLA거든요. 이게 그 Visual, Language, 그다음에 Action. 네, 그래서 VLA 모델입니다. 그래서 VLA 모델 가지고 만들었고, 그래서 여기 보면 사실 이게 저희 영상도 나중에 이제 많이 있는데, 요즘 보면 이제 유튜브에도 FSD 12 버전 이렇게 치면은 그 시승기 같은 게 많이 나와요. 특히 한국 사람들이 샌프란시스코 이런 데서 테슬라 그 버전 12 몰면서 얘가
11 버전보다 뭐 이런 거 되게 잘한다는 게 있는데, 옛날에는 뭐 신호가 없는 뭐 이런 좁은 도로라든지 특히 굉장히 잘 못했던 게 그 차선이 뭉개지는 부분이 저 라운드어바웃이라고 회전교차로 못했었거든요. 11 버전 못했는데 뭐 12 버전에서는 이걸 잘하더라. 뭐 이런 것들이 계속 올라옵니다. 그래서 엔드투엔드로 만들어져 있는 전체 뉴럴넷이 그 전체 신경망이 엔드투엔드로 연결된 게 훨씬 잘하더라.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자율주행에서도 벌어진 일입니다. 근데 그 최근에는 특히 중국 업체는 요 엔드투엔드 그 모델에다가 라지 랭귀지 모델을 더욱더 강화시켜서 라지 랭귀지 모델을 기반으로 한 자율주행이 중국 뭐 연구 기관이나 아니면은 중국 업체들로부터 굉장히 요즘 활발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논문도 많이 나오고 있고,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자율주행은 크게 엔드투엔드 플러스 그다음에 라지 랭귀지 모델 기반으로 저희는 저희 마음 AI는 이해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도 사실 작년 그 말까지 저희는 요 아키텍처는 이미 저희가 완성을 했고, 완성을 해서 그 비전, 랭귀지, 그다음 액션까지 연결해 있는 엔드투엔드 아키텍처가 완성이 됐고, 올해 상반기 동안은 이제 시뮬레이터 데이터셋하고 그다음에 리얼월드 데이터셋을 모으는 작업을 그동안 했었고요. 지금 이제 학습이 열심히 좀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VLA가 엔드투엔드 돌아가는 거를 시연을 해서 그걸 뭐 영상으로 저희가 올려서 보여드리든지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이제 좀 말씀드린 걸 좀 정리하자면, 아까 이제 팩토리에서의 그 뭐 실제 공장에서 생산을 담당하는 로봇 같은 경우는 퍼포먼스가 중요하기 때문에 뭐 어떤 그런 제너럴라이제이션보다는 그런 정확하게 좌표를 찍어가지고 퍼포먼스를 이루는 게 중요하다면은 이 서비스 로봇 쪽으로 오게 되면 어떻게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어떤 환경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제너럴라이제이션 중요하고, 얘를 조금 분해해 보면은 크게 저희는 이제 세 가지가 대단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가운데 있는 게, 그러니까 첫 번째 랭귀지 파운데이션 모델이 중요하고, LLM이 무조건 로봇에 들어가야 되고, 두 번째가 이제 오디오 파운데이션 모델인데 이 얘기는 좀 이따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왜 중요한지. 그리고 방금 전에 설명드렸던 그 비주얼 파운데이션 모델에서 이제 비전 기반으로 해서 플래닝 앤 디시전 메이킹을 하고 실제로 컨트롤하는 것까지, 이 세 가지 요소가 되어야 실제 서비스 로봇 상용화가 가능할 거다. 이렇게. 저희는 이제 저희 로봇 파트너사랑 같이 해서 실제 지금 로봇을 만들어 가지고 국내외 한국하고 일단 호주에다가, 호주에는 저희가 일단 수주를 해가지고 로봇을 만들어서 이제 판매 준비를 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유시지는 저기입니다. 자동차 딜러샵에서 세일즈맨을 할 수 있는 아이를 좀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러니까 자동차 딜러샵의 세일즈맨이나 아니면 가전제품 매장에 세일즈를 할 수 있는, 그래서 실제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컨트랙 사인하는 거는 사람이 하는데, 손님이 오면은 쭉 손님 모시고 다니면서 신차가 뭐 어떻고 질의응답하고 뭐 이런 거는 충분히 이제 로봇이 할 수 있다. 이제 구현의 문제만 남았고 어떻게 요거를 잘 인티그레이션 해가지고 애큐리시를 높이고 레이턴시를 낮추는 이런 부분으로 접근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랭귀지 파운데이션 모델, 오디오 파운데이션 모델, 비주얼 파운데이션 모델, 이 부분을 얼마나 잘 완성을 해서 잘 인티그레이션 하느냐,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이제 거기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비주얼 파운데이션 모델은 이렇게 저희는 이제 워브라고 이름 졌는데, 여기에 아까 박준희 박사님 말씀하셨던 비전 랭귀지 액션 모델입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비주얼 파운데이션 모델이 자율주행에도 쓰이지만 사실 일반적으로 그 CCTV 관제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지금 쓰이고 있는데, 걔가 이제 VLM이죠. 비주얼 랭귀지 모델이고, 그래서 과거에 그렇게 타스크마다 뭐 산불 감시 아니면 뭐 펄다운 뭐 이런 식으로 부분 각각에 대해서 타스크별로 AR을 만들어 가지고 공급하던 거를 이제 하나의 그 비주얼 랭귀지 모델이 얘를 다 그 타스크를 수행하도록 하는, 그래서 크게 저희는 그 두 가지를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자율주행 부분하고 하나는 그런 CCTV 관제. 지금 이제 로봇 용도 중에서 경비라든지 아니면 안내 뭐 이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실제 지금 저희 로봇 회사들 이렇게 펑션 중에 보면은 뭐
그런 경비 역할을 하면서 뭐 불난 걸 감지한다든지 아니면 누가 뭐 외부 사람이 침입한 걸 감지한다든지 뭐 이런 게 있는데 그 외부 사람이 침입한 걸 감지한다 그러면은 사실 이제 생각해 보면 되게 깝깝해요. 기존 기술 갖고 이제 구현하려 그러면은 일단 사람을 감지해야 되니까 오브젝트 디텍트를 해가지고 이게 사람인지 무슨 물건인지 오브젝트 디텍트 엔진을 넣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 얼굴을 일이 어딘지 봐야 되니까 페이스 디텍트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페이스 레코그니션을 해야 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 AI 엔진들이 막 그 7, 8개씩 들어가야 뭔가 경비원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실제로 보면 이 로봇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컴퓨터라든 이게 한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런 엔진을 과연 다 올릴 수 있냐 이런 실질적으로 이런 문제가 이제 봉착해 있었고 그런데 다행히 이제 하나의 VLM 모델이 이 모든 그 타스크를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그렇게 여러 개의 모델을 올려가지고 각각 또 훈련시키고 이런 수고로움이 이제 없어지는 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이제 랭귀지 파운데이션 모델인데요. 지금 랭귀지 파운데이션 모델은 이제 그 뭐 잘 아시겠지만 지금 진영이 한 3개 정도 있죠. 그래서 오픈 AI의 그 GPT 진영이 하나 있고 이제 구글의 제미나이 뭐 진영이 있고 그다음에 오픈 소스 진영이 있죠. 뭐 메타라든지 아니면 미스트랄이라든지.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저희는 사실 저희도 3년 전에 한번 한국어를 한 2테라 정도 모아가지고 프리트레인부터 접근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냥 한마디로 그냥 택도 없더라고요. 한국어 데이터셋을 모아서 이렇게 그 LLM을 처음부터 구워서 글로벌한 그런 성능을 내는 거는 아예 안 됐다. 그래서 저희도 한 1년 정도 하다가 이건 안 되는 일이구나. 근데 국내에서는 아마 뭐 네이버 정도나 그렇게 한국 데이터셋을 모아서 학습시키는 걸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일단 LLM이라는 게 그냥 랭귀지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인텔리전스이기 때문에 얘가 리즈닝도 해야 되고 프리딕션도 해야 되고 그런 지능을 갖고 있는 존재가 되기 때문에 LLM의 본질은 랭귀지가 아니고 인텔리전스다. 그래서 글로벌하게 잘 만들어져 있는 아이들을 갖고 와서 다행히 이제 라마 3나 이런 걸 봤더니 얘가 한국어를 잘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거기다가 이제 한국어를 그 크로스링걸 트랜스퍼 러닝 할 수 있는 데이터셋을 한 1,000만 건 정도 얘가 아주 고품질로 그동안에 한 2년 정도 만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오픈 소스 프리트레인 모델이 나오건 거기다가 학습시킬 수 있는 이제 그런 준비를 해서 지금 이제 라마 3 70빌리언이라든지 뭐 그다음에 8빌리언, 그다음에 미스트랄 등 그다음에 또그 파이 3 뭐 이런 그 백본이 되는 이제 모델이 나오면 거기다가 한국어 트랜스퍼 러닝을 해서 이제 시장에 공급하는 이렇게 접근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사이즈를 이렇게 이제 3가지로 좀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알바트로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버급. 그래서 저희가 한 70빌리언짜리가 지금 현재 퀀타이제이션 해가지고 A100 2장 정도에서 동시 접속 한 20명 정도가 되도록 그 성능이 나오는 걸 확인했고 그 다음에 이제 아울 같은 경우 13빌리언 플러스 마이너스 정도 되는 그 정도로 해서 얘는 워크스테이션에 올릴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허밍버드는 이제 8빌리언 언더로 해서 만드는 건데 여기서 이제 제가 장표에 넣지는 않았는데 최근에 이제 요 8빌리언 언더 되는 LLM을 퀄컴 칩 같은 데 넣는 그런 노력들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그 부분을 성공을 해서 STT하고 LLM하고 TTS가 퀄컴 칩에 다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는 이제 로봇이 이제 통신망을 타고 클라우드에서 LLM에서 이제 프로세싱을 해가지고 그 결과값을 받아오는 게 아니고 로봇 온 디바이스로 LLM을 얹을 수 있는 그리고 퀄컴 칩이 단가가 한 10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저희가 올리는 거 성공했고 아마 저희뿐만 아니라 많은 그런 AI 회사들이 그런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온 디바이스에다가 LLM뿐만 아니라 STT, TTS 같은 거를 올리는 이런 것들은 계속 아마 나타날 걸로 보고 저희도 지금 성공을 해서 모 대기업이랑 계약을 해서 공급하는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허밍버드는 이제 그런 SLM 소규모 LLM은 이제 그런 어떤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로봇 그 회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LLM을 어떻게 온 디바이스로 넣을까 고민하시는 그런 회사가 계시면은 연락 주시면은 저희가 도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게 이제 보이스 컨버세이션입니다. 이게 서비스 로봇이 되려면 당연히 음성 대화가 돼야 되는데 음성 대화에서
가장 결정적인 문제가 이제 이 문제입니다. 현재 그 이제 음성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파이프라인이 구성됩니다. STT가 있고 LLM을 갖다가 TTS로 가는데 얘가 다 분절돼 있어요. 각각의 엔진이기 때문에 엔진과 엔진 사이를 배치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I like cookies. 그러면은 I like cookies가 다 발화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소위 이제 저희 업계 저희 용어로는 이제 VAD라고 하는데 Voice Activity Detection 그 구간을 찍는데 보통은 묵음으로 찍거든요. 묵음이 뭐 0.5초였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룰을 정해서 찍어요. 이제 그러면은 I like cookies 하고 0.5초 쉬면은 얘가 이제 발화가 끝냈구나 하고 얘를 이제 STT를 넘기고 STT가 I like cookies를 이제 텍스트로 떨어뜨리고 그럼 이제 I like cookies가 LLM에 들어가고 거기서 LLM 뭔가 리스폰스를 하겠죠. 얘를 다시 TTS 보내고 이제 이렇게 이제 반복이 되는데 이렇게 이제 그 전부 3 pieces of engine이기 때문에 여기서 상당히 많은 그 레이턴시 문제가 생깁니다. 결정적으로 이제 VAD에서 문제가 생기는데 발화를 계속 하잖아요. 이 사람 말을 안 끊어요. 말을 안 끊고 뭐 한 20초를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안 들어가는 거예요. 안 들어가는 거니까 그만큼 그 리스폰스 타임도 늦어지는 실제로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서비스 로봇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제 뭐 세일즈맨을 쓰거나 그러려면 정말 휴먼 라이크하게 얘가 리스폰스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아주 결정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잡기 위해서는 얘네들을 하나의 신경망으로 다 넣어야 되거든요. 사실 그걸 성공한 데가 벌써 있죠. 제가 이제 한 달 전인가요? 그 GPT-4 옴니를 보고 너무 놀래가지고 저희가 사실 이제 STT하고 LLM하고 하나의 신경망으로 좀 묶고 있었는데 이제 옴니 얘네들은 이제 STT하고 LLM하고 TTS를 하나의 신경망으로 이미 구현을 해가지고 한 달 전에 이렇게 얘네들 데모로 보여줘서 이게 좀 이거 접어야 되나 회사를 뭐 이런 저 너무 놀랐어요. 제가 2시 반에 잠이 깨가지고 잠이 안 오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저 거실 가가지고 유튜브 돌려보는데 GPT-4 옴니가 뜨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는데 얘네들은 3개를 다 붙였네. 우리 지금 STT하고 LLM 붙이고 있는데. 그래서 아마 지금 국내에서 STT하고 LLM 붙이고 있는 회사도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저희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럼 제가 붙으면 이제 무슨 문제가 어떤 점이 좋아지냐면 레이턴시가 제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이제 스트리밍으로 듣잖아요. 스트리밍으로 듣는데 현재 AI 스피커 뭐 이런 거 다 포함해가지고 모든 로봇은 다 배치로 넘어갑니다. 지금 음성이 배치로 넘어가고 그다음에 텍스트 배치로 넘어가고 다 배치로 넘어가기 때문에 레이턴시 문제가 현재 구조로선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 그래서 시간이 이제 2분 남아서 저 뒤에는 좀 약간 좀 도덕적인 얘기여서 그래서 요거를 저희가 저 왼쪽에 그 저희 로봇 회사랑 같이 디자인해서 하고 있는 건데 좀 많이 컴팩트하게 줄였어요. 원래 그 저쪽에 있는 로봇이 이제 그 도구공원이라는 회사에서 갖고 있는 이로이라는 로봇이고 거기다 저희 AI를 넣었는데 too many functions. 그래서 저렇게 로봇에 많은 펑션이 들어갈 이유가 있냐. 그래서 굉장히 간소화해서 한번 가격도 낮춰보고 이렇게 해보자라고 지금 접근하고 있고. 그래서 저 밑에는 제슨 올인에다 자율주행을 넣고 위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STT, LLM, TTS를 칩에다 넣어서 돌리는 그런 방식으로 구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궁극적으로는 지금 저희가 타겟하고 있는 거는 실제로 그 업무를 대체하는 업무와 노동을 대체하는 그런 걸 좀 준비하고 있고 아까 케이스는 저희 회사에 아트 갤러리가 있는데 거기서 실제로 AI 도슨트 역할을 해서 작가에 대해 설명하거나 작품에 설명하고 뭐 그럼 다음 작품 뭐 설명해줘라고 하면 실제로 그 안내해주고 하는 걸 정말 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을 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세일즈맨이라든지 이런 역할을 하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같이 협업을 해서 국내 시장을 개척하길 저희 회사가 굉장히 강력히 희망하고 있고 그런 좀 요청이 있으신 회사에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